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M7 종목 가운데 끝까지 초록불을 켜고 있었던 게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의주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올해 2배 뛴다. 초강세론이 등장을 했는데 과연 될까요?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이 워낙에 국내에서도 많고요. 또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있지만 과거 정말 몇 년 전부터 테슬라를 꾸준히 매수해오고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월가에서의 시각들 어떤 것에 가장 주목을 하십니까? 월가에서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테슬라에 두고 있는데요. 로보택시가 지금 진전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전체 지난해 판매량을 보니까 독일 아우디를 추월했다라는 이런 내용들과 함께 어제자 그리고 오늘도 상당 부분 좀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게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디자인이 예쁩니다. 저는 사실 테슬라의 전체적인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해서 크게 나중에는 바뀌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디자인 보고 와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는데 더 예쁘구나, 더 멋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테슬라의 내부의 좀 디자인이 조금만 더 뭔가 버튼이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딱 타고 나면 좀 아쉽네.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일론 머스크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러한 테슬라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전체에서는 순매도를 보였지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그 규모는 뭐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것에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92억 원가량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삼성 SDI는 163억 원 그리고 LG엔솔도 한 90억 넘게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팔았지만 2차 전지를 샀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의미를 살짝 부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탑재되는 배터리에 국내 업체의 양극재와 응급재가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도 국내 시장이 저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암울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씻어낼 수가 없는데요.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실적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아직까지는 우울 모드입니다. 실적과 그래서 목표 주가는 동시에 좀 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은 그래도 2차 전지 죽어도 못 보내 하면서 꽉 붙잡고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주요 2차 전지 기업의 1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한 달 전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3,700억을 넘었지만 와, 뚝 떨어졌죠. 현재 1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1,836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에 나섰고요. 삼성 SDI도 2,300억 넘는 영업이익을 한 달 전만 해도 전망을 했지만 1,196억 원으로 뚝 떨궜습니다. LG화학도 5,900억 넘는 영업이익에서 5,200억대로 그리고 포스코피처엠도 220억 넘었지만 191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하향 조정이 나오고요. 당연히 이렇게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배터리 셀 관련한 기업의 추정치가 하향이 좀 두드러지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이유는 늘 똑같습니다. 업황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디다. 상반기 그래서 유의미한 반등은 글쎄 과연 나올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발 리스크 때문에 이 관세 등의 문제죠. GM 등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공급망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 있어서도 관련한 소재 기업들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테슬라 얘기 다시 한번 꺼내보자면 유럽의 최대 연기금에서 테슬라의 주식을 최근에 전부 다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나 여기서 모건 스탠리, 모건이라고 발음해도 되죠? 모건 스탠리가 초강세 시나리오를 내세우면서 최대
$800의 목표 주가를 내세웠습니다. 최근에 지금 주가가 올라서 한 $400 위아래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안 좋은 얘기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테슬라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3억 주 스톡옵션 의결 관련해서 지금 델라웨어 법원에서는 스톡옵션 무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테슬라가 항소를 했죠. 그런데 네덜란드 연기금 ABP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공장의 그러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도 매도의 이유라고 꼽혔습니다. 그래서 8,600억 원어치에 가지고 있었던 테슬라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뭐 지금 약간 때마침 주가가 올랐으니까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살짝 들었는데요. 반면 최근에 강세 흐름을 예측한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 같은 경우에는요. 애널리스트인데요. 테슬라가 올해 경이로운 상승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보다 2배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겁니다. 로봇,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고 차량을 이제 소유하는 것에 넘어서서 이제 구독 모델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FSD 같은 경우에도 구독 모델이죠. 월 얼마 내면은 테슬라의 FSD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 여러분들 어디서 좀 차용을 해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애플이죠. 애플이 기기를 전체적으로 다 깔아두고 그다음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수익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한 큰 모멘텀인데 테슬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성과 반복적인 매출 창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도 테슬라의 목표가를 $800로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올라간다면 국내에서도 관련한 2차 전지 종목들 조금이나마 또 함께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 연기금의 이 최근의 매수 행보를 보면요. 2차 전지주 가운데 LNF를 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왜 유독 LNF에 대해서 지분율을 올렸을까요? 지금 5%대였던 지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현재 LNF를 6.07% 지분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저평가라는 판단하에서 내려진 저가 매수세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러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금 주식을 매매를 했고 그리고 LNF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주식을 추가 매입을 했는데 2차 전지주에 대한 비중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펀더멘털의 개선이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 것의 일환으로 이런 LNF 등의 2차 전지주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장 상승했었던 2차 전지주가 오늘장 그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 작년부터 오르나 싶으면 다시 떨어지고 반짝 상승하나 싶으면 다음날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부디 오늘은 그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2차 전지주 확인해 봤습니다.